네, 오늘장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가파르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여러 정보를 받아봤는데 오늘로써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평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정말 바닥권과 비교해 봤을 땐 아직은 좀 룸이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던데 네. 어느 쪽이 좀 더 일리가 있어 보이세요? 일단은 지금은 오늘 좀 꽤 큰 하락이 나타나면서 네. 좀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좀 더 위축될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하락이 약간의 관성을 좀 받아서 약간의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던 배경이 최근에 이제 중동 쪽 리스크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연준 위원들도 요새 발언을 하는 게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갖고 있던 기대감들이 약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투심 위축으로 잦은 변동성, 약간 그런 흐름들은 좀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하락이 급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와줬으면 했는데 오히려 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당분간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과연 어떤 성적이었는지 적중률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에 적중 그쳤습니다. 좀 아쉬운 적중률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출연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터졌어요. 미국이 이제 이제 하마스 쪽을 이제 공습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그 이슈가 터지고 다음 날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에 약간의 그 업으로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좀 더해지면서 약간 예상치 못한 흐름들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네.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오늘 한번 노력해 볼게요. 10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의 수상한 종목은 반도체, 로봇, 방산, 제약바이오, 해운, 플랫폼, 게임 다양합니다. 종목 열어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2% 장을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외에 에브리봇, 빅텍, 흥하해운, 카카오,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하림을 볼게요. 제가 오늘 하림 올랐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네. 최근에 이제 해운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운주들의 상승에 동참한 건가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최근 곡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서 몇몇 음식료들도 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림도 그러니까 닭고기를 파니까 그 종목으로 오른 건지 오늘 시장의 상승 분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해운주를 중심으로 한 좀 순환매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페노션이 있습니다. 페노션이 또 있고 최근에는 이제 H&M 인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해운주들 흐름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하림이 좀 해운주들 움직일 때는 약간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일제히 한번 좀 상승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오늘 H&M 측에서 노사가 이제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하림의 좀 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로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림이 이제 H&M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협상을 하려면은 이제 인수 가격으로 제시를 했던 게 6.4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계속 좀 우려가 지금 있는 게 하림이라든지 이 페노션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들을 과연 안정적으로 잘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계속 있던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회사 차원에서 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계속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경향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런 노사가 좀 파업을 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들어가게 되면서 협상이 계속 난항이 생긴다고 하면은 H&M 인수가 좀 장기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수를 좀 못하면 그런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파업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림의 주가를 좀 더 자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 해운주에 관련 흐름들과 함께 같이 좀 순환매 흐름에서 상승이 나왔다를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H&M의 인수 관련된 좀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호재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의 하림의 주가는 어떨지 좀 뒤
뒤늦게 해운주들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내일 시장에서도 해운주의 그 테마주의 영향으로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노조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를 전망해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해운주 쪽에는 최근에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노조 그런 파업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하림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으로 인해서 만약에 하림 측에서 뭐 안정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그 자금 조달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인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 계속 좀 난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림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주에 대한 흐름도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이런 인수와 HM의 인수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장의 주가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하림 같은 경우 제가 업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하림 내일장 업 의견 주셨고요. 당분간의 이 파업과 관련한 뉴스로 네.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관련 뉴스 챙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 볼게요. 오늘 NC소프트가 6% 넘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네.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성장주들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쵸. 최근 1년 새 가장 높았던 가격이 40만 원대 위라는 걸 감안해 보면 NC소프트 오늘 종가가 20만 원이 깨졌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NC소프트의 주가가 힘들었던 거죠? 일단 NC소프트는 진짜 뭐 계속해서 빠지고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NC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고통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NC가 계속 이렇게 좀 주가가 반등을 좀 시도하려다가도 계속 빠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신작이 좀 공개가 됐어요. TL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지난 12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출시 전부터 약간의 좀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테스트 단계에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좀 평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 TL이 지금 출시되고 나서도 지금 유저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 벌써 그 채널이 있죠. 그 안에 이제 서버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아. 그만큼 이용자가 많이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이제 리니지로 예전에 벌어서 이제 좀 수익을 챙기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계속 흥행에 실패하다 보니까 계속 좀 주가 하락세가 좀 장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TL의 실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이 게임 산업이 사양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미래에 더 먹거리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이고 최근에는 웹툰 웹소설에 대한 맞아요. 프리미엄은 많이 주는데 너무 게임은 박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도달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물론 이 저평가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좀 살아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콘텐츠라든지 다른 산업들에는 오히려 좀 더 요즘 멀티플을 높게 해주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게임 쪽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높은 멀티플을 봤던 상황에서는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게 좀 비싸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좀 모멘텀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저평가다라고 이런 좀 받아들이고 좀 매수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NC소프트의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이번에 TL이라는 게임도 저도 이제 게임을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제 그 MMORPG 게임이더라고요. 이제 NC소프트가 원래 이제 리니지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이제 네. MMORPG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임들이 요즘에는 시장 좀 트렌드와 안 맞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또 젊은 세대들이 좀 게임을 할 때도 약간 짧은 이제 타입들의 좀 그런 게임들을 많이 즐겨 하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를 계속 키워 나가고 레벨업을 하고 단계를 깨 나가는 이런 게임들에서 오히려 좀 인기가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TL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 좀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좀 자극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런 저평가라는 그런 강력한 인식이 좀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요즘은 숏폼에 너무 익숙해져서 많은 MZ들이 그렇게 긴 걸 못 본대요. 맞아요. 영상도요. 정말 짧게 게임하고 승부 내고 끝내고 약간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뢰찾기 같은 그런 게 또 다시 너무 흥행할 수도 고전. 있겠네요. 그럼 NC소프트는 지금까지 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뭔가 이 회사가 살아나기에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그럼 내일장도 좀 추가 하락 열어놔야 될까요? 일단은 충분히 NC소프트는 아직은 좀 저는 하락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NC소프트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려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산업 전체에 좀 큰 호재가 등장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등장하면 게임 섹터 쪽으로 매수가 한번 쭉 유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현재까지는 뭐 이런 게임 섹터에 대한 어떤 큰 호재도 아직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좀 외면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의견으로도 약간은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내일장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놓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카카오예요. 제가 이래서 시장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게 내가 안 갈 것 같은데 할 때는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맞아요. 움직이다가 그래 다들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해서 나도 좀 따라 붙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오늘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되면서 맞아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카카오 도대체 오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카카오가 오늘 빠진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도 이제 대형주에 좀 속하고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시장 전체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첩보 시설을 이제 타격을 했잖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이란이 공격한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 진짜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좀 시장 수급이 많이 안 좋았었고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속하고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영향을 일단 좀 크게 받았다라는 게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게 다시 또 약간 후퇴를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좀 계속 좀 매파적인 매파적으로. 발언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그 이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금리 인하 급하지 않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한 3월 달부터는 시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2분기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망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좀 기대감들이 약간 후퇴하면서 결국에는 카카오도 금리의 영향을 좀 받는 성장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따른 하락세가 같이 좀 더해졌다라고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카카오랑 그 밑에 있는 네이버도 최근에 비슷하게 주가가 좀 연동되는 그렇죠.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두 종목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히면서 최근의 상승 부분을 좀 반납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카카오나 뭐 네이버 둘 다 어느 정도 이런 시장 영향과 그다음에 좀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상승분을 조금 더 반납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업앤다운을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종목 중 매주 하나거든요.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제 올라갈 때 예전에 이제 좀 경영에 좀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맞아요. 구간일 때는 좀 더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연초에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맞아요. 금융 관련된 업체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는 좀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번 전망을 해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영향, 방금 설명드린 이런 전체적인 영향들을 따져서 카카오의 상승분을 좀 뱉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직 하락 의견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다운으로.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지금 다운이 네.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할인만 업이었네요. 그렇죠. 할인업. 할인은 업이죠. 네. NC랑 카카오 다운입니다. 과연 다음 종목의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이번에 수상한 종목 에브리봇이에요. 근데 정말 수상한 게 최근에 로봇주들이 다시 정책 효과로 인해서 오르고 맞아요. 있긴 하고 또 삼성도 M&A 할 것들 찾아보고 있다라고 해서 로봇주가 상승했는데 그 많고 많은 로봇주 안에서 에브리봇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에브리봇이 유독 좀 올랐던 이유는 당연히 이런 대기업의 M&A 기대감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삼성의 또 M&A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삼성 M&A 관련주로 한번 주가가 움직인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관련주들을 좀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최근 로봇주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 따라서 에브리봇으로 좀 주가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최근에 이렇게 좀 M&A 기대감이 좀 로봇 섹터에 좀 올라가고 있냐면,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종희 부회장이 그 CES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 이제 앞으로 M&A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로봇이나 AI 쪽에서 어떤 M&A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재판 1심 선고가 26일 날 선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선고가 나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이제 그 오너 차원에서 앞으로 M&A나 이런 것들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새로운 뉴 삼성에 대한 이런 롤모델, 그런 로드맵을 좀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M&A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최근 대기업들이 이제 M&A나 이런 것들 먹거리를 찾을 때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AI나 특히나 로봇 이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쪽 산업을 중심으로 M&A 좀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오히려 에브리봇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제가 알기로 에브리봇은 로봇 청소기 맞아요. 하면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이 M&A를 노리고 뭐 다른 많은 대기업들이 M&A를 노린다고 했을 때 그 많고 많은 기업 중에서 로봇 청소기의 강자 에브리봇을 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에브리봇이 거론되는 게 살짝은 의아하거든요. 제가 맞아요.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뭐 사실 시장에서 항상 움직이는 게 네. 완전히 뭐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브리봇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종목은 과거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당연히 이제 본업은 이제 에브리봇이 지금 로봇 청소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뭐 로봇 청소기가 우리 가정용에 돌리는 걸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좀 더 이제 발전된 뭐 AI라든지 뭐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좀 더 약간 향상시키는 이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에브리봇의 제품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좀 살펴봤더니 이제 AI나 이런 것들 기술들을 좀 더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단순히 로봇 청소기이긴 하지만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스스로 넘어간다라든지 오.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반려견들의 소변이나 네. 음료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분하는 제품들, 막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이런 기술들을 좀 탑재시키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기술력 측면에서도 뭐 가전 사업부나 이런 데서는 한번 메리트 있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뭐 지금은 이제 약간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향후에 만약에 가전 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진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 초창기 때는 집에 로봇 청소기 풀어내려면 네. 다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거 어디 맞아요. 올려놓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면서요. 알아서 다 피해가지고. 네, 피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브리봇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혹시 AI랑도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요? 일단 에브리봇이나 최근 저는 로봇 섹터 쪽에 좀 주가 흐름들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수가 한번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로봇 섹터에 좀 더 관심, 그리고 수급이 좀 쏠릴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에브리봇은 이런 M&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의견도 좀 업으로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브리봇 다음 장 업. 많이 올랐는데도 업을 또 받았습니다.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보시죠. 이번에는 빅텍과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다운이고요. 나머지는 업입니다. 좀 동반해서 그 금리 인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좀 다운이 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요? 여기 10개 중에서 이제 베스트를 꼽자면 네. 일단 에브리봇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이요. 오늘 일단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올라가는 이제 종목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놓고 보면은 이제 AI 섹터 쪽에서 이제 로봇 섹터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동되는 움직임들이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시장 자체가 좀 더 반등을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로봇 섹터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재료를 좀 갖고 있죠. 최근에 이런 대기업들,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LG에서도 지금 로봇 쪽을 M&A 하겠다라고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전사업부와 관련해가지고 삼성이라든지 혹은 LG 쪽을 약간 연관성을 계속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에브리봇은 추가적인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조금 로봇 섹터 쪽 올라가면 에브리봇을 한 번 더 바라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탑픽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제가 이 종목을 제시를 했던 게 좀 가격 전략 제가 제시했던 게 생각이 안 납니다. 25,500원. 제가 기억나요. 예, 25,500원. 네, 제가 까먹어가지고 1차 제가 목표를 잡았던 게 25,5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잡아놨고요. 지금 손절가로는 제가 얼마를 잡았죠? 17,000원? 네, 17,000원을 잡았으니까 그 가격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없으면 어쩌려고 하셨어요? 네,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에브리봇 목표 주가 25,5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 네. 최근에 홍해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렇죠. 빅텍과 흥하해운, 대한해운이 올라와 있는데 네. 빅텍은 다운이고 해운은 업이거든요. 네. 요 숨은 뜻이 있는지 또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빅텍 같은 네.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 쪽 리스크가 한번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뭐 빅텍, 스페코 뭐 이런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사실 이 북한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좀 장기화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빅텍은 오늘 또 한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장은 좀 다운 의견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란이 조금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약간 장기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 중동 쪽에서는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운주는 조금 추가적인 업 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은?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은 없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놨던 영상들을 보시면 로봇 쪽이나 AI 쪽 관련된 얘기를 좀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방송 때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했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클로징 벨 플러스 오늘도 우리가 염원했던 하락의 고리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단기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